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견조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환율이 1,103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와 함께 외국인의 수급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 7조 4천억 원가량 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거래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11월 마지막 거래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박원재,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예,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국내 시장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도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매수에 대한 강도는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거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1월 달 내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7조 4천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이 점진적인 상승 구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11월 말일이죠.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기 변경에 따른 종목의 수익 이탈과 유입이 좀 있을 거예요.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 KRX 300 지수에 있어서의 편입되는 종목군들과 편출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편입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이든 외국인 쪽이든 패시브 자금 좀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연동성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날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80포인트대의 매물 소화를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점진적인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지수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순환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계속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한쪽으로는 순환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쪽으로는 내년도에 있어서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에 있어서 순환매를 좀 보일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를 했던 그런 분들이 IT 쪽 섹터하고 2차 전지 쪽에 매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매수를 지속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종목군들까지도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종목에 있어서 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수가 많다. 즉 시장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좀 싼 주식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과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소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올해 9월 달에 형성돼 있던 이 905포인트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700선 언저리 때까지 일단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한 번쯤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2000개를 포함한 만들어놓은 지수죠.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러셀 2000 지수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중소형주 쪽에 포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신고가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고 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확진자 수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최근에는 장 초반에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키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확진자 수가 주말에는 좀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보게 되면 국내 발생한 주말에 보게 되면 국내 발생이 414명, 해외 유입이 24명에서 도합 438명입니다. 500명대에서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주말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한층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재택근무 관련주들이나 원격진료, 교육주들, 뭐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 저점권역으로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관련주들 같은 경우 알서포트라든가 링네트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최근 상승을 해줬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여요. 링네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들이 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한 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 저점으로 좀 공략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려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지금의 위치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에요. 고점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좀 따라가는 그런 전략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자리대 SK 하이닉스를 좀 대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들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IT 섹터는 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LG 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삼성 전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놓고 대안적인 그런 종목군들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IT 쪽 섹터에 있어서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다. 중소형 섹터들 중에서도 여전히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PBR 종목군들 여전히 좀 많아요. 저PBR 종목군들, 그다음에 내년도에 성장하는 그런 종목군들, 순간 상승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차 전지 섹터가 좀 상당히 강했었죠. 그러면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그 바톤을 이어받을 부분들이 IT 쪽 섹터라든가 뭐 5G 종목군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국내의 거래소 시장의 산업재 쪽 섹터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저 PBR 종목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고배당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겠죠. 뭐 금융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뭐 고배당주죠. 그러한 부분들 좀 본다거나 아니면 지주사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IT 쪽 그리고 산업재 쪽 섹터에서의 그린 뉴딜 쪽에 관련돼 있어서 사업을 전환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 금융주들, 지주사 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같은 기업을 좀 보게 되면 바닥권역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종목군들 많이 올랐는데 두산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중장기 쪽에 있어서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에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구조조정이 끝난다라는 얘기는 이제 성장할 것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진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을 해 나간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효성도 지주사죠. 효성 지주사인데 배당을 좀 많이 주죠.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들, 증권주들 보게 되면 그래도 내년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생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 여전히 싸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연말을 앞두고 이제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박스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거래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골판 접재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아제지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뭐 순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형 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세림 포장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명품지지 또한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조업종 자체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쌉니다. 엄청나게 싼데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밸류를 주거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러한 이슈 부분들이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에 있어서는 전면 수입을 금지하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죠. 인선 ENT 괜찮아 보입니다. 폐기물 관련주죠. 인선 ENT 바닥권역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포엔텍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YN텍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설비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태형건설이라든가 KG ETS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폐기물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보게 되면 SKC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도
바닥권역을 이제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30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11월 시장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코스닥도 같이 따라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는 한 달이었죠.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 7조 4천억 원 가량 사주면서 오늘까지 이어질지 관심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수급을 기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는데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비중이 0.3% 축소가 됩니다. 이에 따른 수급의 변화도 함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1월 마지막 장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인데 LG화학만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G화학 최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는데 5,243억 원 사들였습니다. 오늘은 잠시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중국 칭화 유니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 디램의 수요와 가격 호황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68,500원에 SK하이닉스 99,600원에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 상승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1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8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5%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 0.5% 상승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네이버 모빌리티 기술 MOU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고 셀트리온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도 33만 8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42% 상승으로 2,644선, 코스닥은 0.56% 상승으로 89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장 초반에 강하게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12만 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시젠도 다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 상승으로 19만 4,6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6%가량 상승, 제넥신이 오늘의 상승의 흐름이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7,7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CJENM 0.5% 상승, KMW 연말에 미국 수출 개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에 1.4% 오르면서 7만 2,7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요일장 오늘 시장 일단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이 도통 빠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9월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서도 시장이 흔들렸지만 이만큼밖에 흔들리질 않았고요.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은 잡고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아예 조정 자체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대신에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체감들이 이제 좋지를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왜냐면은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 거래소에서도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 소형주 위주로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체감이 많이 좋지 않은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제약주 위주로 공략했다면 체감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빠진 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은 따라간다고 보고 있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코스피 신고점으로 갔으면
코스닥도 신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전에 소외를 받았던 아직까지 체감이 안 나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지수 905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체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905 돌파 이후에서는 이제 코스닥 지수 1000도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0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특히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9월달, 10월달, 11월달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슈가 있다고 했죠.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면역제라든지 뭐 등등등 하고 이슈들이 있는데 전일 이제 그 조류독감 얘기가 나와주면서 아침서부터 종목들이 튑니다. 함부로 쫓아가시면 안 되고 쫓아가면 거의 물리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그게 어렵다라 그러면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올라갔다가 밀려도 겁낼 게 없습니다. 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바닥주 위주의 순환매를 공략을 하면서 전업종이 다 좋아요. 반도체도 좋고 제약바이오도 좋고 다 좋은데 쫓아가는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에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순환매는 이루어질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 하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AD칩스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AD칩스. 자, AD칩스는 이슈는 초전 냉동고에 납품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일단 내년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전망들이 지금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D칩스는 반도체 설계 및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그런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라이센싱 사업을 하고 있고 개발이라든지 판매 이런 부분들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고 반도체 유통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거기다 냉동 냉장고를 또 제작 판매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아마 그 냉동 냉장고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슈에 붙여서 지금 최근 바닥에 좀 급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도 자, 차트를 돌려서 보면 차트로 볼 때에서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오랜만에 움직이는 바닥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막 계속 급등했다 움직인 게 아니고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모양들인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게 되면 연말장, 연초장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는 시세가 좀 오랫동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이슈가 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이제 코로나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는 이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주가를 바닥에서 띄운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코로나 백신 보급에 대한 그 초전 냉동고 납품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을 하는 부분에 대한 확대 전망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11월 24일 날에 1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이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일단 운영 자금을 확보의 목적으로 일단은 3자 배정을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로 먹힙니다. 그래서 3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도 호재로 먹히는데 여러 가지 골고루 호재가 엮여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거를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자리도 비싸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바닥에서 이격이 좀 벌어졌으니까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한 9,000원 정도, 목표치는 한 1,500원 정도 두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AB 프로바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AB 프로바이오. 자, AB 프로바이오는 많이 떴어요. 그렇죠? 바닥에서 있을 때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얘가 모더나 관련주로 들어가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엮여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가장 있었던 이슈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그 3일 만에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이런 부분을 네이처에 이제 게재를 하면서 관련 흐름들이 이제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은 ABP 300에 대한 영장류 실험 결과 네이처에다 게재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이슈고 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슈에 이제 움직여주는 거고 미국 자회사 에비프로 코퍼레이션에 나온 그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주가가 좀 많이 떴어요. 많이 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이제 매매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2,000원 정도로 두시고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하시되 다시 올라오면 3,500원 정도 그렇게 해도
여기에서 이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올라가면 그래도 목표치가 5, 60%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많이 떴기 때문에 공략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조정받으면은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명문제약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명문제약은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대략 한 7% 정도 지금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일 텐데, 이게 최근의 이슈는, 최대 주주 지분을 매각을 하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코로나 신규 치료제에 대한 후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일단은 명문제약은 골프장 운영업체 명문 투자개발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분 매각서를 가지고 지금 움직였던 부분이 막 크진 않지만 뭐 작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주가가 뭐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생제 테이코플라니라는 이제 코로나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 9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신규 치료제에 대한 그 후보군으로 등록을 하면서 9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었던 경우가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소멸은 했지만 다시 이제 이 겨울에서 다시 모양 만들어 놓고 뭐 치매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충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뭐 제약에 있는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면서 일단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은 6,000원 정도 드시고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잡으시면은 괜찮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도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11% 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을 텐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그 외교부장 왕위가 이제 왔다 갔죠. 그래서 방한 예정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25일부터 27일까지 기대감 때문에 25일 날 한번 강하게 들어줬는데 이걸로만 이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 치료제가 내년에 나올 거고 제가 지금 생로병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연구진들과 그 다음에 의사, 학자들, 그 다음에 교수들, 박사님들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본 거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년에 치료제가 확실히 나오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치료제가 확실하게 나와서 치료제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 코로나 이슈가 사라진다라 그러면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쪽 부분의 산업들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에서 11%에서 수익 낸 거 팔지 마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뭐 장기 해봤자 내년 1월 이후에서는 치료제가 나와서 보급이 되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 좋아지겠죠. 그러면 목표가는 저는 3만 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3만 원까지 보시면서 목표가 상향 말씀을 드리고요. 가져가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도전 수익률 시그널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할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넥스트 BT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넥스트 BT는 과거에서도 움직일 때 보면은 항상 그 조류독감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또 조류독감 테마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지금 아침서부터 조류독감 테마주들이 갭상승을 준 이유에서 좀 밀려요. 뭐 칠시스도 좀 밀리고 이글벳도 밀리고 제일바이오도 좀 밀리는 형상인데 밀릴 때에서 싸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칠시스도 지금 아침서부터 올라가고 밀리고 제일바이오도 지금 아침부터 주고 밀리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떠 있는 것들은 공략하는 건 조금 그래요. 별로 떠 있는 것들은 공략하지 말고 넥스트 PT는 과거서부터 조류독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움직이는데 물론 이제 조류독감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통상 조류독감들이 발병하게 되면 12월이 피크가 아니고요. 1월달, 2월달이 피크를 칩니다. 그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 1월달, 2월달에 이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크를 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슈는 남아있고 근데 2월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3월 이후서부터는 조류독감 테마주들이 거의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넥스트비티는 자회사가 이제 그 조류독감에 대해서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를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넥스트비트는 원래 방안이라든지 방안 방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으로 수혜주로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조류독감들이 움직이게 되면 넥스트비트도 자회사인 이제 내추럴 FMP라는 그 회사가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도 바닥에 있고, 차트도 바닥에 있고 아직 움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원격 의료 수혜주 내지는 이제 조류독감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100원 이상에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가격이 좀 쌀 때 공략을 하시고, 1,860원까지 밀리게 되면 저점까지 생각을 하면서 폭 내에서 공략을 하시고, 차트는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손절 가격은 1,700원 정도로 요 전저점 1,700원 정도 깊게 좀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한 2,500원. 사실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조류독감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 이상을 보시고 지금 한 2,500원 정도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은 넥스트비티였습니다. 조류독감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시작이 지금 코스피 시장은 에너지를 좀 반납을 했습니다. 0.04% 강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57% 상승 유지해 주면서 89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장 초반 개인이 양시장에서 좀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이제 연말 랠리 이어질지 산타랠리 관련해서 연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대단한 11월장을 보내고 있죠. 11월 달은 아무도 예상 못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정말로 폭발적인 기록을 보였습니다. 11월 달 상승률이 16%가 올랐는데요. 16% 월간 상승률은 우리가 2001년 11월 이후에 19년 만에 나오는 기록적인 월간 상승률입니다. 그만큼 대단했던 상승이라는 거고요. 아마 투자자분들의 체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체감과 다른 거는 이달 들어서 이렇게 오른 주된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이고요. 외국인이 7조 4천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매수 종목 주된 게 대체적으로 대형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외국인들이 이달 중에 들어왔던 종목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를 2조 2천억 들어왔고요. LG화학을 1조 5천억, SK하이닉스가 9,800억, SDI가 4,100억. 그래서 IT, 전기전자와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을 1,670억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인 BBIG 중에서 바이오시밀러와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스몰캡류나 중소형주는 아직 온기가 고루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난주 후반 코스닥 쪽으로도 온기가 좀 전해지면서 2차전지의 밸류체인이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이게 선발대가 먼저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후발주가 따라가면서 그 갭을 채우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죠. 마치 상반기에 성장주가 갔다가 성장주가 멈춤하는 사이에 가치주가 또 올라가고, 다시 이제 가치주 한 바퀴 도는 순간에 다시 성장주인 배터리와 바이오시밀러가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맞춤하면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MSCI 이머징 지수를 조절하는 날입니다. 인도와 중국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한민국 시장은 한 0.3%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8천억에서 1조 정도를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 비중 줄이는 게 이제 금요일까지 비중 줄이는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취약하게 나오죠. 이 시간까지 외국인이 1,460억 매도, 코스닥도 710억 매도, 이런 모습이 수급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매수가 이어지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렵고요. 11월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매수세가 12월에도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은 통상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이 이제 자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올 한 해 들어 주식 자산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 밖에 여타 자산들은 비중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 자산의 비중이 좀 많이 커져 있다.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비중을 좀 줄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왔어요. 12월이면은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게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 즈음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지금까지는 대개 주식을 갖고 계셨을 거고요. 신규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은 이러한 이벤트가 지난 이후에 그렇게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략은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단합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같이 섞어야 됩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이유는 바벨 전략을 갖고 가는 이유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모든 걸 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변동성 시장이라고 했죠.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좀 중장기로 본다면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게 변동성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트를 구성해서 이 포트를 통해서 변동성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이렇게 같이 갖고 간다는 거는 어떠한 변동성이 나와도 이를테면 성장주가 쉴 때 가치주가 가고 가치주가 쉴 때 성장주가 가서 전체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가 균형 있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포트를 구성했는데 어느 한쪽은 잘 가고 어느 한쪽이 못 간다 해서 답답하다 해서 안 가는 쪽을 헐어서 가는 쪽에 실어놨을 때 잘 가던 길 꺾어져서 변동성을 심화시키면은 투자하기가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포트 구성을 5종목 내지 6종목 해놨다면 그중에 반은 올라가고 반은 쉬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를 아까워하면 안 되고 이게 원래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년을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 즈음에서 뭔가 이제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전략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는 전기전자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이 전기전자로 포함이 되어 있죠. 이쪽 부분이 가장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긴 테마죠. 신재생 이쪽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세파 산업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EPS 어닝이 전부 다 상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환적으로 자동차, 화학 이쪽이 먼저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전자를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으로 쭉 순환을 돌고 있어서 아직까지 돌지 않은 쪽이 이제 건설 정도, 그 다음에 금융주가 오르긴 올랐지만 증권주 정도는 아직 덜 올랐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좀 자신 있는 섹터의 대표 종목을 선정을 해서 포트를 구성하면 됩니다. 어차피 내년 상반기를 본다면 올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3월까지가 누구나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투자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소외돼서 그렇게 수익에 향유를 하지 못한 투자자분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2주 남은 기간 동안 포트를 재정비해서 내년 상반기를 대비한 포트로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은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이익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업종 위주로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인정하는 섹터지만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섹터를 섞어서 바벨 전략으로 구성을 한다면 시장보다 조금 위에 설트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도저도 아닌 개별주에 올인을 해서 소외되는 리스크보다는 시장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보다 조금 더 내가 투자 수익률을 갖고 가겠다는 전략이면 지금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굉장히 편안하고 전략을 아주 다양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우리 주식 불패방에서 공개 강연이나 개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또는 3주 동안에 좋은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2, 3주 지나면 늦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시장이 달려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주로 포커싱을 해서 전략을 잘 구성해서 내년을 대비한 포트를 완성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에 함께 투자하는 바벨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이 지금 코스피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34%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0.3% 상승으로 88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지금 국내 시장 비중 축소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1,900억 원 넘게 물량 털어내고 있고 기관도 600억 원가량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양 매도 속에 지금 개인이 열심히 사주고 있지만 하락을 막기에는 약간 역부족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지금 셀트리온, 현대, 기아차의 상승이 눈에 띄고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서 이제 포장재, 제지 관련주들 급등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진짜 아침부터 외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옵니다.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이후 그리고 오후까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유가 지나면은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또 외인들의 수급 흐름이 좀 잘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종목 대응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대응 자체는 내일부터 하셔도 늦지 않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시장 좀 천천히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자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오전에 잠깐 좋았다가 오전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몇 종목들을 좀 볼 텐데 자, 우선은 경동제약이 아침부터 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시가부터 출발을 해서 얼마까지 갔었나요?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부실함이 수출용 허가 획득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튄 모습인데요. 근데 아침에 잠깐 튀었지만서도 빠르게 도로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관련 치료제 이슈, 백신 이슈 다 좋은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거나 하는 종목들은 항상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좀 대체로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혹여나 최악인 경우 오늘 시가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13,000원 아래로 좀 밀린다면은 그때는 꼭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추후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 자리만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 하지만 좀 저 위쪽 있죠? 14,000원 위에 15,000원대 보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13,0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짜리만 잘 지켜보시다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도 이거는 10월 14일경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한 29,000원 아래 잡는 거를 말씀드려서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률로는 10% 좀 넘게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16%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좀 고점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하기 가장 좋은 가격대는 3만 원 초반대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좋지만서도 조금은 급하게 따라가신 종목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조정을 이용하신 그 흐름을 꼭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보자면 자동차주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위아도 그렇고 강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현대차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달인가 10월인가 10월 5일이네요. 10월 5일 날 나왔던 18만 7,500원짜리가 가장 종가 기준으로 높은 자리였는데 오늘 그 자리를 안착하고 끝날지 여부가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아직 현대차 갈 길은 멀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서야 2015년부터 힘들게 버텨왔던 자리를 올려치면서 완전 18만 원대에 최근에 안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전자리 자체가 이제는 22만 원대 흐름 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0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자체를 지금 현재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도 우선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꼭 홀딩하신 전략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기아차도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바닥에서 상승을 주면서 다시 6만 원대 조금 안착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6만 원 돌파 시도는 있었지만 6만 원대 종가 기준으로 끝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6만 원에 오늘 끝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싶긴 한데 쉽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윗골이 좀 달리는 게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아직 갈 길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짜리가 2013년, 14년도 자리긴 해요. 그래도 2015년도 고점을 돌파해줬고 전 고점 2011년도, 13년, 12년도에 해당하는 8만 원짜리까지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충분한 시간은 필요하니 급하게만 보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 구간대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 굉장히 위험하고요.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이 정도 느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들어가신다면은 역시나 한 5만 5천 원대 정도 내려오는 포인트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다리셨다가 꼭 대응을 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SK바이오팜을 제가 26일 날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오늘도 시가 자체가 높게 잡히면서 고점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약 8%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한 2에서 3%나 많으면 5% 오르면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반대로 밀릴 경우도 좀 짧게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20만 원까지 우선 목표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좀 깊은 조정이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나쁘진 않고 그냥 적당한 조정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진 않겠나 생각은 들지만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을 또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보자면은 루멘스한 종목이 LED 관련으로 많이 좀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좀 조정이 나왔고 보자면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주고 있는데 루멘스가 사실 많이 힘들었던 게 여기서 이렇게 좀 밀렸었던 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나왔었는데 실적 자체가 조금은 3분기 때 좋지 않아서 밀렸었던 뭐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이후에 내년도 성장성이 원체 좀 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튀어 올랐거든요.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또 다시 조정이 좀 나왔고 또 오늘 소폭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 추세로는 충분하게 3,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원체 급등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나오는 포인트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3,000원에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54412 홀딩을 하시고 재반등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니까 천천히 좀 느긋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NC소프트 2.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8% 수익률입니다. 목표가 터치하고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4.9% 수익률이고요. 삼성중공업 25%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LG전자 1% 수익률 내고 있고요. LG이노텍 1.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7.7% 수익 내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22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선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오늘 좀 코스피 시장이 좀 좋지가 않은데 좀 중형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광동제약을 준비를 했어요. 광동제약 완전 좀 바닥 포인트에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가 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치더라도 뭐 11,000원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의 실적은 굉장히 튼튼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분기까지 해서 342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당연히 올해 최고 영업이익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 자체도 아마 작년도 흐름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보시면 굉장히 좀 가파른데 작년에 이제 227억, 220억, 230억 정도의 보통 한 해 당기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번 3분기까지 해가지고 보자면 531억이 나왔고요. 4분기까지 더해본다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또 시총 대비 순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PER 한 8배 이렇게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종목이 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려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뭐 수급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딱히 막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동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개인들의 위주보다는 기관과 외인들 위주로 해서 천천히 좀 잡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되면서 주가가 좀 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한 1,100원 정도, 10,000원 아래면 좋긴 하겠는데 1,1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11,000원을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2에서 3%, 5%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 광동제약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광동제약이었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내주고 있고 또 수급도 안정되고 있다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외국인 매도 속에서 힘을 영 못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지금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